네, 오늘도 4명의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 전망들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자, 김유정 의원님, 이거 원론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소환 조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 말대로만 하면 상당한 결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처럼 보입니다만은 과연 저 말대로 언행일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5월 말까지 사실 디올백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수사 지휘 라인에 뭐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 최재형 목사나 이를테면 책을 그 이사간 후에 주었다고 하는 그 변호사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선물이 뭐 선물인지 뇌물인지 오고 갈 그 시점에 그 직원들에 대한 뭐 조사랄지 이를테면 지금 방금 드러난 카톡에 나와 있는 대통령실의 뭐 조모 과장이랄지 보훈처 직원이랄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의 당사자 의혹 핵심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얘기는 뭐 더군다나 나오지 않고 있는 입장이어서 총장은 저렇게 결기 있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수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되고 네.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만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김재현 의원님, 검찰총장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 잘 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답변도 사실은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소환을 해서 수사하는 것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잖아요. 예.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피고발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소환이 되느냐 여부도 수사팀의 결정 또는 그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소환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단지 검찰총장은 뭐 소환할 일 있으면 소환하겠다, 특혜 봐주지 않겠다, 뭐 그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님이 보시기에 검찰총장이 저렇게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팀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수사팀은 퇴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한 총장의 저 멘트는 크게 신경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검사장하고 정례적으로 만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에 어쩌면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 영부인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그 보고 시간에 구체적인 어떤 지침 내지는 지휘가 내려오느냐를 수사팀은 신경 쓰지 저런 뭐 언론 답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자, 윤재관 의원님. 네. 검찰의 그동안 수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했죠. 예. 네. 그런데 검찰총장이 뒤늦게 저렇게 성역이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평소에 놀다가 지금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흐름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 수사팀의 대면 보고를 받는 다음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더욱 또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의지와 결기가 글쎄 있을까요? 이 정부에서 검찰이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게 원론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전입 온 고검 검사급들을 만났는데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욕심의 일을 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개입돼 자신과 검찰과 국가를 망친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김정희 의원님, 네. 소금은 짜야 하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말은 청산유수처럼 했어요. 예. 그리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시체 말라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 과연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죄, 무슨 스토킹 처벌법 이런 걸로 다 걸어가지고 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카톡에서 친절하게 요일까지 정하고 몇 시에 티타임 이런 얘기를 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디올백을 전달할 때도 굉장히 친절한 안내를 받고 그 카톡을 주고받은 끝에 갔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수사할 요량이었으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수사를 했던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 목사만 몇 차례 그리고 뭐 주변부 인물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다 하게 할 그 진척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인즉슨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막 검찰총장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에 앞서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임기 4달 채 안 남긴 검찰총장이 힘 다 빠졌는데 이제 와서 결기를 보인들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검찰에 뭘 믿고 국민들은 기다리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특검에는 답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특검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이 좀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 여론은 꽤 있는데 김재현 의원님, 검찰의 그동안에 이제 뭐랄까 패턴을 잘 아시니까 총장이 저렇게까지 나섰으면 그리고 이런 메시지까지 냈으면 이제 수사하는 겁니까? 소환 조사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환 조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검찰이 예.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하겠죠. 예. 그리고 검찰총장이 소환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성역 없이 수사라, 뭐 특혜 없이 수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선 검사가 또는 일선 검사장이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인들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물어봐야 될 정도의 그 혐의 사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그 어떤 저 수사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좌우하겠죠. 단순히 검찰총장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를 하고 부르고 또는 혐의가 있는데도 봐주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은 일관되게 검찰이 성역 없이 또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최재형 목사의 주장을 우리가 쭉 들어왔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네. 좀 새로운 국면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백을 줬다, 명품백을 줬다 이게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청탁을 위해서 사적 만남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뇌물에 대한 대가의 청탁의 구체성까지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명품백 사건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면이 조금 더 확장됐다 이렇게 보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최 목사가 선물을 전달한 뒤에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녹취를 검찰에 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이는 조 과장이죠. 등장을 합니다.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한 내용을 실제로 검토한 결과를 설명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 정황을 봤을 때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공무원이라면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근데 거기서는 이제 대가성만 입증이 되면 알선수재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톡 상세한 내용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영부인이 수수한 화장품 아니면 고가의 핸드백과 최 목사가 부탁한 거 간에 대가성이 있느냐, 결국엔 그 문제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금 전 봤듯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조 모 과장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내가 청탁한 내용이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정황들로 이어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혐의 적용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쨌든 공무원을 통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보훈부의 공무원들이 최 목사에게 그 어떤 안내 내지는 뭐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그냥 그게 단순히 알아봐 준 거라면 별도의 죄는 안 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뭐 고가의 화장품, 뭐 명품백 이런 게 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죠. 네. 김재현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뭐 변호사법 위반이니 알선수재니 하는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흔히 수사관들이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마약을 마약 투약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만약에 그 흡입을 하면 체포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아예 마약을 흡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흡입하도록 만들어서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체포를 하면 그것은 이제 범위 유발형이라 해서 무죄로 보거든요. 네. 다만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한테 주고 체포하는 것은 그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과연 어떤 사안이냐, 즉 쉽게 말해서 미리 이런 증거를 수집하고 또 도찰을 하면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청탁하는 내용도 전부 다 내용을 지금 증거를 남기고 그것도 또 나중에 직접 지금 당장 이 행위가 있은 직후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 직전까지 끌고 와 있다가 총선 때 써먹기 위해서 공개해서 총선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아예 사전에 기획이 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유발하게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 전체가 범죄가 되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청탁이 있었느냐, 청탁에 대해서 전화를 해줬느냐, 그것은 사후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안은 그렇게 쉽게 이것이 범죄다 이렇게 단정하고 접근하기는 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기획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행위여서 법적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론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를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실에서 그 연초에 뭐 매정 박절 아쉬움 그런 얘기 대통령이 했을 때도 바로 이제 공작을 통해서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 디올백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누구도 밝히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수장고에 있다고 발표했지 않나요? 그때도 그런데 선물 수장고에 있다고. 그렇다면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보여줘야죠. 아니, 그러면은 일년- 샤넬 화장품은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1년 번호까지 매겨서 수장고에 넣었다고. 그러면 그 샤넬 선물 화장품은 수장고예요. 예예. 그렇게 대통령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이라면 샤넬 화장품은 대통령 기록물 아닌가요? 그러면은 책 선물도 받았는데 책은 버리고 갔어요.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기록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게 얘기를 하자는 선물의 거죠. 경우에 일정한 가격 또 일정한 저 내용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은 수장고에 그러면 저 300만 보관하게 돼 원짜리 있거든요.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디올백은 뭐 기록물이어서 거기 수장고에 있다고 치면 샤넬 화장품은 현장에서 뭐 직원들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열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의 훼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100번 양보해서 이게 사전에 뭐 작전이고 정치적 뭐 고려가 있고 몰카고 이렇다라는 거를 자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만 얘기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실마리가. 그런데 그 부분은 핵심은 놔두고 지금 격까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를 진행시켜가고 있으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고 핵심을 비껴가는 듯한 인상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올바로 안 되고 있으니 이건 특검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어디를 봐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예. 국민들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네. 누구도 이번에 그거를 보더라도 완벽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 못 할 겁니다 아마. 네. 카톡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사진을 하나 보냅니다. 샤넬 화장품 사진을 앞서 봤죠. 예, 사진을 하나 보내고 만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뇌물들을 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첫 접견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뇌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럼 만납시다. 사무실로 오세요. 이거를 용인하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라는 걸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부인 앞에서 모든 국법 질서가 무력화되는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요.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사진이- 김용남 의원님 아까 반박을 하셔가지고 네. 재반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로서 죄가 안 되려고 하면 저 샤넬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화장품 회사에서 뭐 판촉용으로 나온 건데 정말 기능성이 좋으니 효능이 좋으니 그냥 한번 써보시라. 공짜로 써보시라. 네. 뭐 그래갖고 전혀 그거를 뭐 비싼 화장품 같으면 받을 생각이 전혀 없던 분을 이거 판촉용이라니까요. 이거 공짜로라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고 속이면서 뭐 고가의 화장품을 건네줬다고 하면 이 이른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 마약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마약을 복용할 생각이 없던 사람을 유도해서 마약을 복용하게 한 경우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거는 뻔히 이 사진상 고가의 화장품 뭐 특정 브랜드까지 미리 보내줬단 미리 말이에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걸 범위 유발형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재원 의원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 샤넬 화장품 저게 무슨 함정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또 저게 사진이 있지만 사진만 보여주고 제가 이 화장품 갖다 드릴 테니까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친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고 저도 얼핏 언론 보도에 봤는데요. 그런데 카카오톡에는 그 선물 전달 의사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선물 전달 의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선물 전달 이야기는 조금 호의적으로 나한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자고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목사라는 분이 사실은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내용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화장품을 전달하고 나중에 명품 백을 전달하고 이것을 이제 촬영을 해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일련의 과정이 이 호의로 처음에 전달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호의로 전달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모든 내용이 사실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마치 뇌물을 준 것이다 또는 청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유죄로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이게 지금 마치 이 방송에서 나온 것은 저 명품 백 또는 그 화장품을 전달하는 것만이 지금 카톡 내용의 모든 것이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혹시 반론이 있으세요? 이 샤넬 화장품도 그렇고요. 디올백 때도 저런 종류의 카톡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대통령 부인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샤넬 화장품의 사진, 디올백의 사진이 왔을 때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반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샤넬 화장품은 물론 영상은 없습니다만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봤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그 일행이 나갔을 때 또 뭔가 면세점 백을 들고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케이스가 과연 이거 하나뿐일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걸 놓고 어떻게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들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아니 거죠.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잘못되었다고 한 거죠. 그러나 그것과 법적인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좀 잘못된 행위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법적으로 평가를 해서 유죄 판결을 할 정도의 사안이냐를 지금 따지는 것이지 지금 뭐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불러서 조사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도 안 소환조사를 하고 할지 있잖아요. 또 혐의 적용과 기소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